어젯밤에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와 피리 소리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설친 저는 섬뜩한 공포감에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아파트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나면 어김없이 방바닥을 긁어대는 것 같은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에 가늘게 들려오는 피리 소리까지 더해져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는 곳곳이 비워져 있어 밤이면 혼자 다니기 힘들 만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이사를 온다는 소식에 가난한 동네에 시끌벅적한 활기찬 기운이 더해지길 다들 바랐지만 막상 이사를 온 새로운 가족은 할머니와 어린 손자 달랑 둘뿐이었습니다. 거기다 할머니는 매일 생계를 위해 일하러 나가야 해서 집에는 어린 손자 혼자만 있었습니다. 어린 손자는 귀엽게 생긴 외모에 늘 혼자이면서도 우울한 내색 없이 밝은 얼굴로 인사도 잘하는 부침성 좋은 아이였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특이한 면이 그 아이에게 있었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씩 동네가 떠나갈 만큼 시끄럽게 피리를 불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파트 현관 계단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다 보니 잘 불지도 못하는 피리를 하루에 한 번씩 요란하게 불어대는 것이 처음에는 우습기도 했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그 시끄러운 소음에 동네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피리 소리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날은 아이가 살고 있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둔 채 서툰 솜씨로 피리를 불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짜증보다는 궁금증이 더해져 도대체 왜 그렇게 피리를 시끄럽게 부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너무 심심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집이 무서워 시끄럽게 피리를 불면 누구라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뜻밖의 말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궁금해 안부를 물어보니 일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의 형편이 마음에 걸려 동네 사람들에게 그 아이의 형편에 대해서 말을 전했고 저 역시도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아이에게 찾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게 되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해 잊게 되었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하던 동네가 웅성거려 나가보니 5층에 그 아이는 지병이 있었는데 혼자서 투병하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도 아이가 사망하기 전 돌아가셔서 5층은 또다시 비워지게 됐다며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날부터 오싹한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난 뒤 쓰레기를 버리려고 계단을 내려갈 때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5층에서 누군가 아저씨 라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위로 올려다보니 죽은 그 아이가 눈동자가 움푹 파인 채 시퍼런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되풀이되는 피리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 한밤중 계단에 혼자 앉아있는 죽은 아이를 본 아파트 사람들은 점점 더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은 죽은 그 아이가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가서 오난을 가진 망령이 되었다고 말하는 무당의 말을 듣고는 죽은 아이를 위한 작은 위령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관심 가져주기를 그토록 원했던
죽은 그 아이의 피리도 아이의 위령제에 같이 놓아주었습니다. 어린 원혼의 살아생전의 슬픔과 쓸쓸함을 달래면서 저는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습니다.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누군가 자신을 돌아봐 주기를 소망했던 그 죽은 아이의 피 맺힌 피리 소리가 아직도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